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인생을 바꾸는 취업의 안내자이자 취업의 신이시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별 꿀팁이 쏟아질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뚫어야 할 취업시장의 핫 키워드죠. NCS의 모든 것.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쑥쑥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험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길어지는 취준 기간에 커져만 가는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취준생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기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명실상부한 우리 투데이 잡스의 아이돌이죠. 맞습니다. 취업 컨설팅계 RM,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합격 꿀팁은 물론이고 밥도 잘 사줄 것 같은 누나입니다.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쌤이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두 분 인사를 하기 전에요. 일단 공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름에 맞게 너무 멋있게 입고 나오셨어요. 벌써부터 아주 뜨거운 지금 배틀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한번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일단 스텔라 쌤부터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처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함께해서 참 기뻤는데 이렇게 방탄 조끼도 주셔가지고 네,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오늘 함께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소감도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방탄 조끼도 선물을 해주신 것처럼 모쪼록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서바이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준생 분들께서 이제 험난한 이 취업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쌤은 저희가 말로만 방탄의 RM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오늘 소품까지 정확하게 딱 갖춰지니까 정말 빼박 RM이다. 그러니까요. BTS도 이런 쫓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엑스밴도를 하고 나니까 약간 뭐랄까 진짜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2부에 있는 마쌤은 좀 좋은 거 해주시고 저는 너무 아닙니다. 찌푸그레 보이지 않나요? 공채 배틀그라운드에 딱 적합한 걸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느라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제작진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또 굉장히 전투에 신경을 임하듯이 많이 썼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취업 절벽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첫 직장을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하나하나씩 아주 많이 안겨드릴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첫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욱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 기업금융화 호텔 재무 직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고민이신 분인데요.
졸업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회계 관련 자격증은 취득했는데 막상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나니까 직무나 산업이 너무 다양해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는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다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산업군 하나를 설정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혼자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은행과 호텔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관심도 있었고 호텔업, 재무직무나 은행권, 기업금융이라면 둘 다 제가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회사일 거라 생각했다는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둘 다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벅차서 한쪽으로 집중하고 싶은데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네. 나이가 더 찰까봐에 대한 걱정도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 26살 여성 군직자입니다. 오.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졸업생으로 학점은 3.5점, 토익은 네. 800점, 그리고 어허. 회계 관련 자격증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맞춤 전략이 나올지 사연자의 첫 직장을 찾아주기 위한 두 쌤의 기업 픽은 어디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두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기업금융 그리고 호텔 재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선점을 하시고 오늘 조언을 해주실 건지 먼저 이건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은행 기업금융 추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뭐 크게 네 가지인데 네. 일단 제가 나와서 제가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은행 나왔으니까 은행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성 구직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뭐 한정 짓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제 모든 구직자들한테 사실은 취업이라는 거는 일차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내가 커리어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단계나 레벨이 더 많은가,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업금융이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시중은행 기업금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은행 기업금융이 낫다라는 말씀 우리 스텔라 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강력히 일단은 반대를 하고요. 반대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호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호텔 재경 직무를 추천을 드릴 거고 총 3가지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특수 산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가 일반 기업의 재경 직무로서의 연계의 강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와 처우 등의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 기업 금융 담당자와 대비했을 때 갑의 위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갑이 근데 갑을의 어떤 수직적인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벌써부터 배틀의 팽팽함이 느껴지는데 은행하고 호텔 두 뭐 방향이랄까요? 이런 것들 둘 다 공통적으로 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쌤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둘 다 사실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말 달가워할 만한 직장이고 직업이겠죠. 근데 네. 다만 이제 은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호텔 재무직무도 분명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확실히. 근데 다만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번 하반기에 롯데호텔을 예를 들면은 네. 재경직을 3명 뽑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거의 20명, 30명 가까이를 기업금융을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취준생들이 둘 다 선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을 조금 더 선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호텔 재무직무라든지 은행 기업금융 이런 직무는 보통 어떤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스텔라 쌤이 답변을 네네네. 해주실까 봐요. 일반적으로 호텔 재경 직무만 원하는 사실은 취준생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호텔이라는 특수 산업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지원자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일반 기업 재경 직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하실 거고요. 아마 건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은행권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의 형태라기보다는 금융권에 좀 지원을 하고 싶은 지원자분들이 몰린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사례자분께서도 이제 특수 그 산업에 대한 향후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내가 일반 기업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지 또는 금융권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두 직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쌤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반 기업에서의 재무직무라는 거 한다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나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뭐 입출금부터 크게는 자회사 관리까지 결산 및 세금 관련 업무까지도 다 아우르는 일종의 자금 흐름 역할을 한 기업에서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도 은행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준다든지 혹은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말씀대로 이제 스텔라쌤 말씀대로 한 기업에 집중돼서 본인이 해당 산업군에 특화돼서 커리어적 패스를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재무직무라고 한다면은 은행원은 한 기업만 다루지 않고 모든 산업군, 모든 기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영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베리언스가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산업군에 영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스텔라 쌤이 좀 네.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일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같으면서도 좀 다른 두 직무가 채용 프로세스에서도 뭐 비슷한 점이 있고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스텔라 쌤. 근데 저는 먼저 이 재무의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례자분께서 재무팀을 지금 원하셨어요. 근데 재무의 정의가 조직의 자금을 조달을 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즉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셨을 때 재무팀이라 하면 자금 담당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회계 관련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재무와 이 회계의 정의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재경팀으로 해서 재무 담당과 회계 담당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채용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는 크게 다른 점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은행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을 제가 짚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명확한 것은 필기 전형이에요. 필기 전형. NCS 플러스 필기 시험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무리 채용하는 모집 인원수가 조금 높다 할지라도 개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변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자분께서도 냉정하게 이 전형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이가 26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량 면접 전형에서의 전문성이에요. 호텔 재경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높이 평가하는 반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관 적합도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조직 적합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숙박 면접 등을 도입하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건 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말씀대로 사실은 가치관적인 측면과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호텔업이라고 해가지고 필기 시험을 대비 안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호텔 신라를 간다 그러면 G스텟을 봐야 되고 롯데호텔을 간다 그러면 LTEP을 봐야 되고 결국 인적성 싸움이냐 내가 NCS형 싸움이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적성보다는 NCS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그 과목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라든지 경영 상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에서 상식이 나오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준비자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배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 이후에 면접 단계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해당 직무의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질문만을 하면은 정말 수월해질 텐데 실제로 롯데호텔 이번에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에서 나왔던 주제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호텔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거에 따른 신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네. 사실은 재경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안 해봤거나 네. 혹은 이런 신사업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본인이 왜 그런 직무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본인이 준비하는데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배틀그라운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뜨겁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기준을 한번 잘 찾아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회계, 재무, 세무 관련 전공자라면 재무, 직무, 기업 금융이 유리하다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재무, 직무하고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 재무, 세무 전공자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쌤들이 보시기에 이런 전공자들 재무 직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기업 금융 전략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기업 금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 금융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수신을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관련돼 있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네. 이런 모든 시작점은 사실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이 됐을 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해한다는 제1단계가 뭐냐면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정량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회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네. 어떻게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같은 것들을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면접에서도 본인이 어필하기 정말 수월할 거고요. 나아가서 세무라든지 재무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WM이나 기타 파트로 해가지고 해당 회계를 했기 때문에 기업 금융을 가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WM 그리고 개인 자산 관리 운용 파트로도 세무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이점이 있고 본인이 면접에서도 어필하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스텔라 쌤은요? 네,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호텔을 포함한 재경 직무이든 아니면 금융권 은행을 포함한 직무이든 전공자라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특히 호텔 재경 직무에는 이제 관련 전문성을 더 깊이 있게 평가하기 때문인데 제가 실제로 그 세부 담당의 역할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예로 회계 담당이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어떤 건설 회계 업무 등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매월 말에는 월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무 제표 결산을 이제 반기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 회계 업무 비중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 제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 회계학적 지식을 어필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그 직무적 역량에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신 담당의 경우에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다양한 식음료 업장이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 어떤 원가 관리라든지 격리 손익 보고의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해당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봐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스펙입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제가 스펙을 좀 살펴봤더니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 있고 토익 한 800점 정도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고 쌤들은 어떤 직무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건 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행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공자들이 아닐 경우에 지원하지 못하게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든 지원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전공을 갖고 있고 회계학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다 가점 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업금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호텔 재무직무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위해서 무슨 준비할래? 그러면은 되게 막막해요.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 취득해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전산회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정도의 고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은행 특히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준비 과정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준비하고 나서 커트라인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합격 그런 또 기준선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성적도 갖고 있잖아요. 어학성적은 명확히 지금 시중은행들에서 가점 요소로 활용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나아가서 본인이 회계학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기업금융에 특화되고 싶고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 이것을 명문화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가가지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런 재무제표 볼 줄 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신용보증 관련해 가지고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재무제표를 좀 더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신용분석사 자격증이라든지 여신 심사역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방향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입사 후 포부나 직무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수월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수로 이제 수치화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특별하게 있나요?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말하기 명확하게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토대로 봤을 때 네. 토익 점수가 기본적으로 800에서 850 정도로 획득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자격증도 1개에서 2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나아가서 인턴 경험이 1개에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800점대의 토익 점수, 그리고 네. 자격증, 그리고 지금 인턴 경험을 상쇄하는 아르바이트 경험 이게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있진 않더라도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텔라 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재무직무 네. 하시는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학과 출신에 어떤 어학 점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건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반 기업 특히나 호텔 재경 직무를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이 막막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초점에 좀 맞춰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이 사례자분의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격증의 종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달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나 파생 상품 상담사 등이 있고요.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취득을 할 수 있는 국제 FRM 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을 열심히 해야지만 딸 수 있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과 예. 같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례자분께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개월 이내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만 이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취업에 대한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보통 재경 직무를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기업 재무팀과 함께 취업을 준비를 하는 취준생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호텔 네. 재경 직구는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실수록 좋은데요. 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으냐? 예. 국제 FRM, 외환관리사, 파생상품 상담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자격증을 좀 두루 취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단 이거는 은행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조금 서류 통과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 네. 실제로 제가 다니던 그 호텔 재경팀 직원분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려고 인사동 관광정보센터에서 외국인 안내 봉사 활동을 6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관한 산업군의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안 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평가와 어떤 컨설팅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취업 이후 커리어 패스입니다. 자, 이 커리어 패스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시작하면서 이건 쌤이 언급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은 어른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 해야지, 잘하는 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해보지 그런가요? 않고서는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거를 들어가서는 알았어요. 저는 네. 맨 처음에 은행원이 굉장히 좋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었어요. 네. 예.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일이 좋아지고 즐거워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지원자한테도 묻고 싶어요. 재무직, 재경직 확실한가요? 혹은 은행원 확실한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커리어 패스에서 제1단계로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힘든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본인이 기업금융을 희망해서 지점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맞지 않아요. 혹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열심히 그 해당 분야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 되겠지만 네. 맞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당 산업군 내에서도 다른 직무를 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은행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내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본사직으로 IB라든지 외환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신을 특화시키고 싶어서 여신 심사역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원해서 가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데서 전문성을 더 쌓아가고 본인이 커리어를 바꿔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리어 패스적으로 아무래도 은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커리어 반대로- 패스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은행이 낫다 이 말씀이신데 스텔라 쌤 동의하십니까? 근데 건쌤,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은행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직할 곳이 은행권밖에 없다라는 것이 조금 맹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신입분이 정말 고스펙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창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자격증 열심히 취득하시고 스펙을 쌓아서 기업 금융으로 가는 커리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카드 실적을 올리고 고객을 상대를 직접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향적으로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호텔 재경 직무, 일반 기업으로서의 재경 직무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살펴보면 한 기업의 CFO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직에 있어서도 회계팀이 있는 어떤 기업으로라도 이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경 이 직무는 아무래도 관련 커리어 자격증이 있으면 이직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례자분께서 한 번에 대기업에 혹시라도 못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일반 기업으로 회계 직무를 선택하신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한 단계 점프업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커리어 패스도 좀 다양한 두 직무 공통적으로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렇게 취업난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조직 문화나 이렇게 복지가 좀 아쉬워가지고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직무 좀 근무 환경이나 복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여성 근로자가 많은가 안 많은가가 사실은 기업 문화에서의 복지 문화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분인 같은 경우에 여성 지원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통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전체 근로자 중에 남녀 비율이 4대 5 그리고 48대 52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56대 44 남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6대 54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2대 48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42대 58. 그러니까 사실상 몇몇 군데, 두 군데만 제외하고 세 군데는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우대 조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1단계 채용 자체 프로세스에서 본인이 지원할 때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좀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죠. 나아가서 이런 반 정도의 인력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여성 복지 혜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사실은 2년짜리 육아휴직을 3년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네. 뭐 신한은행을 예를 들면은 본인이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육아휴직을 해서 2년 동안 쉬고 왔는데 도저히 일을 2년 동안 쉬었는데 바로 복직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파트타이머로 일단 일부터 해볼래?라고 제안까지도 해줘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여성한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내부 공모라든지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돈 주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돈 FRM 아까 이제 뭐 재무직무에서 국제 FRM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은행에서는 다 돈 주고선 시켜줘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내부 공모라든지 교육 아니면 인사 이동 그런 모든 아우런 측면에서 앞으로 커리어 패스 이외에도 본인이 여성으로서 취업자로서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리천장 이런 것도 좀 없는 편입니까? 실제로 기업은행 지난번 행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셨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 뭐 내부에서도 여성 부행장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남자 부행장님들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인력풀이 좀 더 여성분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여성 지금 고위직의 진출에 대해서 저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건 쌤 계속 말씀하시는데 스텔라 쌤이 회심의 일격을 날릴 어떤 일인처럼 계속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 사실 뭐 말씀 해주시죠. 유리천장이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이슈인 거니까 어떤 뭐 기업 금융권이나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 개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육아휴직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그 롯데 그룹에서는 남성분들께도 육아휴직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그 임원에 대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 그 호텔 산업이라는 요 특성상 이제 또 여성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 관련된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여성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에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또는 해외 전 체인 호텔에 할인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얼마나 그리고 또 할인되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계열사보다 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모션 그 일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예, 그리고 또 F&B 시금 업장 등에 대한 요금 할인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그리고 재무 직무의 워라벨 측면에서는 저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간별로 워라벨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좀 성향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재경 직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결산의 경우에는 며칠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 기한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말 결산 때는 야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보장을 하고요. 또한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스페셜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직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월한 평가 요소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이니까 일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일반 기업 호텔 재경 직무를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까지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복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연봉 규모였습니다. 네, 이것 또한 참 제일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말할 제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스텔라 쌤 연봉 조건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근데 호텔 재경 직무 연봉은 사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롯데나 삼성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큰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은행권만큼이나 이제 높은 연봉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네. 중견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즉 외국계 체인 호텔에 만약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가정 하에는 은행권보다는 낮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연봉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너무 상대적인 거고 개인마다 직업을 선택하는 그 가치관이 정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봉 외에 제가 말씀드린 복지와 워라밸 그리고 향후 커리어 패스까지 여러 방향으로 좀 함께 고려를 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직이나 경력직 이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국내 주요 탑 은행권에 입사를 하신 이후에 즉 높은 연봉이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셨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쌤은 소개해 주실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이번 상반기 때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기업 박람회에서 실제로 연봉이 얼마인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오. 실제로 IBK 기업은행 정규직 부문 연봉이 초봉이 4,80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은행은 사실 공기업보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덜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연봉은 확실히 높은 건 사실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 취준생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서 야근 많이 하고 힘들지 않겠냐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근데 제 주위에 아직까지 은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이후에 그렇게 야근이 많지 않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요? 물론 일의 강도는 단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좋아진 것도 사실 퇴근이 일찍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저는 은행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야근 수당을 못 받아본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복지적인 혜택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런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요소인데 여러분들한테 돈 떼먹는 기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혜택, 특히나 급여적인 혜택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은행 다닐만 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좋은 은행 박사가 나오셨는데 후회 안 그러니까요. 하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궁금해요. 은행 자체 일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동료들이랑 다 연락하고 네. 선배님들이랑 다 연락하고 해요. 은행 자체는 좋은데요. 그 커리어 패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제 인생 커리어 패스인가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커리어 패스가 방송계나 약간 좀 그렇죠. 보이그룹 쪽에 교육시 옆에 앉아 있는 보이그룹이요?
약간 방탄 조끼를 입는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진 않은데요. 우리 하반기 채용 체크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쌤. 네, 오늘 호텔 재경 직무랑 그리고 이제 기업 금융의 은행권을 비교하기는 했어요. 근데 실상 취준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취업을 준비할 때 하나에만 몰빵을 해서는 사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팁은 그냥 양대 비교로 개인의 성향과 또 현재 갖추어 오신 그 요소들을 참고를 해서 비교하는 용으로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취업 1승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정량적인 가변 요소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쌤. 저는 일단은 제가 오늘 전투를 임하려고 왔는데 스텔라 쌤이랑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교육 씨가 왜요? 공격이 저희가 엄청 어떻게 나서 감히 싸웁니까? 싸웠다가 그래서 수많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 스텔라 쌤 말씀이 맞아요. 사실 준비하는 것들도 은행원만 준비하고 재무직무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공격을 양쪽에서 받고 대비를 양쪽으로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 또한 취업에 있어서 대비를 좀 더 밸런스를 넓혀가지고 재무직무와 동시에 은행도 지원하면서 재무직무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뭐 은행은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공기업 채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죠. NCS 문제풀이와 함께 시험 전략의 방향을 살펴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 문제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 취업의 핵심 열쇠인 NCS를 미리 체험해보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체계적인 풀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이 쑥쑥 오르게 도와주는 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 오늘도 합격의 길로 인도해줄 안내자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또 멋진 벨트와 나비 넥타이가 돋보이는데 좀 보호 특별한 스타일이라서. 분이 네. 선물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 또 가장 가까운 또 가까운. 네, 여자친구가 선물을 여자친구 해줬는데요. 가장 부럽네요. 가까운, 덜 가까운 여자친구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란을 조장하지 아, 예,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멋있는 모습을 이제 네. 맞쌤이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 분이 한 분 있으시죠. 우리 취준생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제 세 번째로 NCS 문제풀이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지수캐스터? 우선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잘하고 하지만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맞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취준생분들이 이제 NCS 문제를 풀고 오면 실제로 몇 점 이상 받아야 커트라인을 넘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커트라인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커트라인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보고 오면 제가 뭐 좀 그 이쪽 컨설턴트로서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뭐 커트라인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점수에 대해서 기업마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합격권과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남은 기간 어느 정도 나는 실력이 완성이 되었으니 조금 다른 우리 스펙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격증이나 인턴에 좀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 NCS 직업 기초능력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점수는 합격권과 비교해서 좀 알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교를 하려면 그럼 합격권 점수를 알아야 할 텐데 그래야 될것 어느 기업의 합격 커트라인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국철도공사 오. 코레일이라는 기업의 합격 커트 점수를 제가 좀 최근에 조사해 시험 있지 봤는데요.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있긴 한데 오. 서류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신입 채용의 진짜 서류 중요한 전형이 자료를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곧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자체가 어떤 자기소개서나 이력으로 평가된다기보단 그 모집 기준 안에 들어오면 전부를 합격시켜주는 적격, 부적격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음 달 시험을 앞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조금 갖고 온 표를 보시면 우선 그 해당 직무와 지역별로 합격 커트 점수가 구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합격 점수를 커트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요, 바로 이 사무 영업 직무의 수도권 지역 지원자들이었습니다. 81.7점. 전체 합격 커트 점수 중에서 유일하게 80점 이상을 기록한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코레일이 총 50문제를 풀어야 되니 네. 최소한 40문제 이상은 정확하게 풀고 맞춰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가장 낮은 곳도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가장 낮은 곳은 토목 직무의 중부권 지역이었습니다. 49.9점, 절반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영업 수도권이랑 비교하면 30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합격하겠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한번 이 표를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맞쌤이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게 뭐냐면 코레일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표 보면서 모의고사도 또 푸실 텐데 요 정도 점수가 나오면 내가 좀 합격을 기대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아니면 좀 못 미친다고 하면 좀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네요. 이 커트라인 표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무영업 직무는 합격 점수가 일단 70점 이상이고 나머지는 5, 60점대로 이제 좀 갭이 있단 말이죠. 합격 점수가 좀 다른 만큼 공부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평소 NCS를 공부하는 이론 위주의 학습과 별도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는 이런 방식 자체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요. 시험이 임박해 올수록 조금 내가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직무에 지원했는지 혹은 5, 60점대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그 점수대의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공부 방법 마무리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득점 7, 80점대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내가 해당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피드, 속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마무리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네. 반면에 5, 60점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 컷을 갖고 있는 이 직무에 지원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속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푼 문제를 틀리지 않는, 그러니까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 정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 달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수대별로 공부의 자세, 필요한 자세까지 짚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10개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이 준비가 돼 있죠? 또 특별하게 코레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코레일에서 보는 영역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필수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에서는 산뜻하게 의사소통 능력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예제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 중에 우리 문서 작성과 관련된 능력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휘나 어법, 우리 지난주에도 풀었었던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 동안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을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문장, 4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을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빈칸하다. 다양한 생산품 중에서 최상의 것만을 빈칸해서 시장에 내놓았다. 유통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을 교통체증으로 빈칸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반 학생들을 빈칸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로 짝지어진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골랐어요. 두 분은 고르셨습니까? 골랐습니다. 저도 교육 씨는요? 예제라서 그런가요? 좀 답이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몇 어떻습니까? 번인지. 몇 번이 답입니까? 몇 번인지 일단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죠. 아는 척 넘어가려고 네, 저는 했는데. 1번. 저도 1번. 네, 저도 지금 씨 1번. 1번. 네. 산뜻하게 예제 문제로 산뜻하네요. 그쵸. 네. 1번이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는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각 네. 단어의 뜻을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분류하다는 종류에 따라 가르다, 구별하다는 뭐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 변별하다는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다, 분석하다는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다, 차별하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의 등급이나 수준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다로 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보면 좀 쉽더라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식물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차별하다,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나머지 중에서 좀 찾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제 실전 문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실전 문제는요, 이런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고 바르지 않은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 문장이 어긋나는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는 동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고객님 이 옷은 사이즈가 없으세요. 니은, 인간들은 한편으론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디귿, 비록 그는 가난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꼈다. 리을, 그녀는 요즘 소녀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 슬퍼질 때가 있었다입니다. 여기서 총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 몇 개인지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씨 네. 고르셨나요? 지금 고르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 여쭤봤네요. 교육 씨는 골랐나 봐요? 저는 골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저는 앞으로 계속 소개해줄 문제에서 자신감을 좀 잃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왜요? 아직까지는 조금 수월하게 그렇죠. 저는 세 개의 문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개. 저는. 지수 네. 씨는요? 저는 두 개, 세 개 헷갈려요. 세 개? 세 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수의 의견에 따라서. 3개 알겠습니다. 자, 몇 개인가요? 정답은 3번 3개인데요. 이게 한눈에 보이는 보기가 2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는 보기 하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정답 일단은 기역 디귿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맞아요. 눈치를 채셨을 맞아요. 거예요. 보이네요. 이 옷은 사이즈가 없으세요? 옷의 사물에 대해서 존칭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없어요가 맞고요. 그리고 디귿을 보면 비록 그는 가난하면서 이건 읽어도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비록이라는 구조에는 가난하지만이라는 말이 호응이 되고요. 마지막 리을을 보시면요. 그녀는 요즘 소녀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슬퍼질 때가 있었다. 혹시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리을에서? 시제가 틀렸네요. 네, 시제. 있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요즘이란 단어가 들어가려면 현재 시제와 부응하는 서술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서술어가 아닌 있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3개가 3번으로서 정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잃는 순서가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수리 능력 왜요? 문제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리 능력 어떤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또 경우의 수, 확률과 관련된 문제가 좀
준비가 되어 저는 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나가죠. 평소에 우리가 확률을 많이 쓰는데 이와 네. 관련해서 수리에서는 단골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먼저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주머니 안에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 총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공을 하나씩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할 때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을 골라주시는 건데요. 어허. 네, 여기서 보기 1번은 100분의 22, 2번은 100분의 32, 3번은 100분의 42, 4번은 100분의 52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잠시만요. 두 분 고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3번이 답이 아닐까. 3번. 교욱 씨 3번 골랐고 네. 우리 지수 씨는요? 저는 3번이요. 근데 2번 모르겠어요. 2번, 3번 헷갈려요. 2번, 3번 헷갈리고 저도 3번이요. 맞쌤? 오늘은 또 맞나요? 유일하게 또 모든 분이 틀리는 이런. 문제가 수초로 나옵니다. 수리 영역 어쩐지 수리. 어쩐지 나가고 싶더라고요. 저희. 정답은 알겠습니다. 4번. 아, 4번이었군요. 우리가 그 확률이라고 하면 보통 전체 경우의 수에서 네. 우리가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 분수, 분모와 분자로 만든 수잖아요. 즉,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처음 꺼낸 공과 두 번째 꺼낸 공이 같으려면 처음에도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도 흰 공을 꺼내는 경우랑 반면에 처음에는 검은 공을 꺼냈으면 두 번째도 검은 공을 꺼내는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총 10개의 공에서 흰 공이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10분의 6. 두 번째도 똑같이 흰 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10분의 6.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검은색은 10분의 4, 10분의 4. 네. 이 두 수를 더하면 확률은 100분의 52가 나옴을 확인할 그러니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공 꺼내는 문제일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저는 방금 어떻게 이해했냐면 문제를 공을 꺼내고 꺼낸 거 옆에다 놓고 또 나머지 중에서 또 꺼내는 줄 알았는데 꺼냈던 거 다시 넣고 또 뽑는 거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문제 부분을 자체가.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상 변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전 문제 어떻습니까? 실전 문제는 조금 더 꼬아져 있는 문제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확률 문제고요. 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다면 다음 날 연속으로 비가 내릴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연속으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이 아닌 내일도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보기 1번 18분의 10, 보기 2번 18분의 11, 보기 3번 18분의 12, 보기 4번 18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저 정답. 오. 우산 챙겨야 된다. 우산 그게 보기에 없는데요? 내일도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이거 답이 없네요, 문제가. 보기에 없어요.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좀 풀이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였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인데요. 우선 정답은 18분의 11이 맞고요. 마찬가지로 일단 어제 비가 안 온 건 확실해요. 근데 내일도 비가 안 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 과연 비가 올까 안 올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늘 비가 올 때와 혹은 비가 오지 않을 때를 각각을 계산을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네. 보시면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오늘 오고 내일 안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고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올 확률을 더한다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몇 나서 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1분 이내로 풀어야 될 것 1분 같습니다. 이내로.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더한다면 정답은 18분의 1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2분 정도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직업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상 저도 변명해봤고요. 자, 그러면 꿀팁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여기 덧붙여서 이런 확률 문제 만났을 때 이런 것 좀 유의하면 잘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팁들이 있을까요, 맞쌤? 아까 우리 교육 아나운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요, 공을 확인을 하고 다시 안 넣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공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조건을 우선 1차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문제 자체에서 또는 아니면 뭐 이거나 라는 접속사로 풀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 그 공식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면에 그리고 혹은 동시에로 연결이 되는 문장이라고 할 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이거는 암기를 하고 문제에 임한다면 충분히 1분 내로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 영역 쉽지 않았는데요. 진짜 어려웠어요. 네, 세 번째 영역에선 저희가 한번 저희의 저력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역도 한번 예제 문제부터 짚어주시죠. 이번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아마 수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명제와 관련된 그 문제를 읽어드리는 동안 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수출에 관한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한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장은요. 영국에 수출한다면 칠레에도 수출한다. 두 번째, 중국에 수출한다면 일본에도 수출한다. 세 번째, 스페인에 수출한다면 칠레에는 수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스페인에 수출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도 수출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보기 4가지 중에 옳지 않은 것 1가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만 있으면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러실까요? 저희 약간의 공백의 시간이 있어도 괜찮나요, PD님? 제가 빨리 풀라고 하네요.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이야기하면서. 힌트 주세요. 네네네. 힌트 주세요. 이게 이제 힌트가 A는 B다라는 명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이 명제에서 명제가 항상 참이면 이 인과관계를 바꾸고 각각을 부정을 한 대우 역시 참이다라는 맞아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죠. 아는데 자,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필요한데 두 분 지금 풀고 계십니까? 저는 시간을 시간 안에? 드리겠습니다. 오, 벌써 푸셨어요? 다 그러면 풀었어요? 뭐 혹시 네. 따라가죠? 뭐 저는 몇 그냥 번입니까?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도 수출하지 않는다. 4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거는 아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이게 대우니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실수를 의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답 4번 정확했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와, 너무 기뻐하는데 이 웃음소리. 찍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찍은 거예요? 살짝 약간 좀 아유, 괜히 시간이 따라가네. 없어가지고 맞아도 찍었는데 어쨌든. 이게 네. 풀이가 살짝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네. 정답은 정확하게 4번을 맞추셨는데요. 우리 대우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네. PDP에 나와 있는 그 장면과 같이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대우가 B가 아닐 때 A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 수출한다면 칠레에도 수출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칠레에 칠레에 수출하지 수출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영국에도 수출하지 않는다. 바꾸어서 부정을 한 문장이 역시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기 1번이 중국에 수출한다면 스페인에도 수출한다를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요. 자, 보시면 중국에 수출한다면 일본에도 수출한다가 참인 명제였어요. 근데 아래에서 우리가 대우를 적용하면 일본에 수출하면 스페인에도 수출한다는 문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적용을 하면요. 중국에 수출하면 일본에도 수출하고요. 일본에 수출하면 스페인에도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수출하면 스페인에도 수출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대입해 보면 1번, 2번, 3번은 성립하나 4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밍업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 워밍업인가요? 워밍업입니다. 실전도 한번 어, 풀어봐야겠죠. 맞쌤, 알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 동안 마찬가지로 참인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천천히 문제인데요. 읽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기가 문제가 좀 길어요. 네. 보시면요. 그 사내 대여용 노트북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팀, 영업팀, 생산팀, 총무팀 중에서 어느 한 곳의 사무실에 분실한 노트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진술 중 단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팀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기획팀 직원은요. 영업팀에 갔었는데 그곳에는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영업팀 직원은요. 내가 우리 팀이랑 총무팀에 가서 봤는데 노트북은 없던데. 생산팀 직원은요. 우리 사무실엔 없어요. 총무팀 직원은요. 그 노트북 나는 생산팀에서 봤어가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 A, B, C, D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누가 거짓말 알겠어요? 하나요? 요즘같이 정직한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런 필요한 세상에. 아우, 안 저는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생산팀이나 총무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두 분이 말씀이 좀 상충하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생각하면 생산팀이나 될 것 같은데 총무팀이다. 지수 씨는 씨는요? 어떻게? 저는 생산팀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 네. 느낌이. 뭐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으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이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죠. 정답은 3번 C. 생산팀 직원이 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셨어요. 아니 감이 좋으시네요, 지수 씨가. 다행입니다. 네, 왜 그런지는 이제 지수 씨가 말씀을 못 하셔서 이건 말씀이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이런 문제는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직원이 누구일까? 한 명씩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팀 직원이 거짓말을 있다고 하면 나머지 3명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3명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총무팀 직원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노트북 나는 생산팀에서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 생산팀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노트북은 생산팀에 있다. 정답 3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문제 잘 접근할 수 있는 팁이 저희에게 너무 절실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특히나 이런 문제 해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또 교육식에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하나하나씩 다 보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보기 중에서 서로 상충, 공격을 하고 있는 보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생산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산팀 사무실에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총무팀에서는 아니 생산팀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마지막 팁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 되길 바라고 NCS 문제 실제로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네. 매주마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저희가 좀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어떻게 향상에 도움이 해서요? 될 수 있을지 참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 기적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취준생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저희 투데이잡스가 항상 응원하겠다는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마민영 해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 씨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투데이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머 대박. 최우미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움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영진플렉스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채용 소식은 주식회사 진경에서 건축 현장 소장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성원 P&A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가스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연 3,400만 원 이상,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성원 P&A에서 금속 제품 도장기 조작원을 모집하는데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급여는 연 최대 3,400만 원입니다.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한신파인 ENG에서 건축 제도사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옛것 그리고 새 멋이 공존하는 도시죠. 광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지난 주말 가족들과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살짝 들려주실까요? 네네. 처갓집이 농촌입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농산일 도와주고 왔어요. 아, 너무 의미 있는 시간 목소리가 보내셨네요. 약간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전 좋아 네. 보이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침밥 맛있는 것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부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네. 자, 우리 지금 준비하신 채용 소식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주무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새롭게 발굴한 강주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 및 마을 개발 사업 전문 업체인 국토정보기술단 주식회사입니다. 상하수 고급 이상 토목 엔지니어링, 수질관리 고급 이상 환경 엔지니어링, 항만 해안 수자원 초급 이상 엔지니어링 등 총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초급 1년 이상, 고급 5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하고 급여는 연 2,6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2019년 7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 지역 첫 소식 주무관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부문별 엔지니어 총 3분을 모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하순군 하순생물의학산업단지 위치하고 있는 마스크팩, 생활용품, 바이오 관련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메디셀 사업장입니다. 원료 측량 및 제조, 기계설비 조작, 원료 재고 관리 등 업무하실 화장품 및 마스크팩 제조 업무 담당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인근 거주자나 차량 소지자, 서류 접수 및 면접 시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신입 기준 연봉 2,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대 사항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무관님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창업준비 및 알기 쉬운 금융지식, 22일 근로기준법 및 알기 쉬운 4대 보험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구충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특강 소식까지 다채롭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광주를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지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혜소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의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주무관님. 저는 지난 주말에는 평소에 자주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도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일자리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며 암호화폐 웹 원래 서비스 개발 등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산 관련 학사 이상, 블록체인 관련 개발 경험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분을 채용하는 군인권이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정수환경건설에서 수질환경기사 신입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정수환경건설은 오수 폐수 처리, 우수 처리 등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수질 환경기사 자격증은 필수이며 환경학, 화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이하이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과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수질환경기사 1분을 채용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 정보이기 때문에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면접 기술 습득하기 주제의 취업 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고용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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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서울과 광주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 4명 중 1명꼴인 24%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네.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의 마음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또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독다독거리는 시간이죠. 취준생 A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취준생 A의 공식 토커이자 3부의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뭐 하셨나요? 네, 지난 주말에는 이제 강아지 미용을 시키고요. 또 어제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날씨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일과 관련된 안부만 전해주다가 거의 처음으로 이제 강아지 미용 이 첫 안부였는데 어떤 미용을 했는지 궁금해요. 이제 워낙 아기라서 이제 첫 미용이었는데요. 곰돌이 컷을 아주 귀엽게 잘 돼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곰돌이 컷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취준생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취준생들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취준생 시절에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욱 씨는 어때요? 저는 뭐 항상 뭐 지금도 외롭고요. 지금도 뭐 인생은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고다이 정신으로 약간 좀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승희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준비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어떤 외로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주는 외로움이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강지수 캐스터는 어땠습니까? 네, 저 역시도 뭐 혼자 집에서 뭐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많이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다들 이럴 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들 힘들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견뎌내 보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 2,2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취준생 5명 중 4명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취업 준비라는 것이 채용 소식 기다려야 되죠. 또 기업 분석해야 되죠. 자소서 써야 되죠. 면접 준비해야 되죠. 뭐 필기시험 준비해야 되죠. 스터디도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사이에서 맞아요. 사실 뭐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다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공백기가 있을 때 외로움을 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길어지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취업 준비가 외롭다는 의견은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롭다라는 답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취업 준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72.1%로 나타났던 응답 비율이 1년 이상 취준생에게는 88.1%로 무려 16% 이상이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만큼 실제로도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털어놓은 그런 우리 취준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연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우리 교육 씨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여성 취준생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의 마음을 넣어서 콧소리를 가득 넣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이미 거의 다 친구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들 취업만 잘들 하는데 저는 면접만 봐도 계속 탈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내가 못난 것일까 싶은 것이 하루하루 의욕도 안 생기고 하늘 아래 제가 일할 수 있는 곳 한 곳쯤은 있겠죠?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저 혼자 취준생인 것 같은 어디 섬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외로움을 타게 되는데 외로움 관리하는 것도 제 능력인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사실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말씀해 주신 게 참 인상 깊은데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쵸.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특히 취준생들이 좀 외로움을 느낍니까? 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취준생들을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낄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1위는
제대로 사는 걸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48.6%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주에서 하나둘 취업 성공 소식이 들려올 때가 비슷한 수치를 차지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아등바등할 때, 또 다음은 원하는 기업에 낙방하고 자존감에 상처 입을 때, 그리고 5위는 다들 경쟁자일 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탑5 의견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는 또렷하게 이게 외로움이다라고 느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다 싶은 게 이렇게 눈에 띄진 않긴 하는데요. 그나마 이제 3번, 3위 같은 경우에 정보를 공유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아등바등할 때, 뭐 아등바등한 건 아니지만 어떤 정보를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이 고독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두 분은 어때요? 먼저 교육 씨. 저는 2번이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 현상하고 좀 대비가 되면서 좀 더 외롭기도 하고 또 상실감도 들고. 우리 강지수 캐스터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위 의견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절실하게 뭐 준비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결과가 낙방이었을 땐 정말 그 멘탈을 관리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6위부터 좀 계속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의견에 공감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18.7%를 차지하면서 6위에 올랐고요. 7위는 친구들과 어울릴 새도 없이 공부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8위는 화석 선배, 취준 장수생으로 취급받을 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위는 혼밥할 때가 차지했고요. 10위가 참 마음이 아픈데 아플 때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플 때는 진짜 언제라도 이제 혼자 아픈 상황에 처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 준비할 때 또 아프면 얼마나 서러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순위권 중에 사실은 1위가 어떤 내용이었죠? 제대로 사는 걸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였던 것 같은데 스스로를 좀 이제 외롭게 만드는 어떤 생각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취준생들로 하여금 취업 준비를 외롭게 하는 당사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설문에서 취업 준비를 가장 외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1위가 나 자신 그리고 스스로라고 했던 의견이 무려 42.8%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나 친구들을 볼 때가 24.5%를 차지하면서 1위, 2위 퍼센트를 비교해보면 무려 18%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과 취업에 관심 없는 친구들, 그리고 형제, 자매, 친척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우리는 겪어왔던 사람이니까 외로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했나 한 번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강지수 캐스터는 좀 어떻게 방법을 취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같은 분야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요. 뭐 새로운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래도 내가 뒤처지진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욱 씨는요? 저는 사실 우리가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외로움을 느낄 때 아예 확실히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외롭게? 외로움의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외로움이 왜 느껴지냐면 혼밥할 때 나만 혼자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재밌게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럼 더 외로운데 오히려 나밖에 없는 장소에 가면 외로움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용한 뭐 산에 가서 등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낚시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새벽에 등산, 나와서 낚시, 새벽에 나와서 산책을 한다거나 조깅 같은 거 한다거나 이렇게 좀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외로움엔 더 극한의 외로움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방법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아나운서님. 저는 이게 외로움이 사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한 어떤 분들께 전화해드리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가족, 부모님. 네. 저는 약간 너무 외로우면 전화해서 그냥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 역시 이분들이 내 곁에 함께 해주셨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이런 방법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우리 많은 취준생분들이 또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이 또 이제 효과가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 취준생분들은 어떻게 좀 극복을 했다고 하나요? 네, 실제로 취준생 2명 중 1명은요, 취업 준비 중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기분 전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취준생들에게 취업 준비 중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이란 질문을 해봤습니다. 1위가 문화생활 등 한 번씩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견이 51.9%를 차지했고요. 2위는 멘탈 관리, 그리고 3위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와 공감을 구한다라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이나 명상을 한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한다, 또 SNS나 단톡방을 멀리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스터디 그룹 등 취업 준비를 함께할 동지를 만든다라는 의견도 취업 준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손꼽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생활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가지시는 것도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 외로움인 만큼 취준생들에게 힘을 또 뿜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강지수 캐스터가 네. 대표로 취준생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은 큰 별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아무래도 훈훈해요. 네, 예. 우리 취준생분들께도 가슴에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취준생들의 속내를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 함께 봤는데요. 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상황에서 그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취준생 A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지수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